기사수첩 안지정입니다. 오늘은 가수 김은국 씨를 둘러싼 이 뺑소니 논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뺑소니라는 어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대중들이 받아들이기에 김은국이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다. 듣기만 해도 와, 엄청나게 큰일이 발생했구나 라고 느껴지는데, 이 얘기 그냥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김은국 씨가 지난달 24일 한 오토바이와 접촉 사고가 났습니다. 자, 근데 이거에 대해서 김은국 씨가 사고 후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떴고, 결국 이 오토바이 운전자가 경찰에 신고를 한 겁니다. 교통사고가 벌어졌는데 사고 후 조치를 하지 않고 자리를 떴다. 이걸 바로 뺑소니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김은국 씨는 계속 이거에 대해서 억울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그 당시 블랙박스 영상이 여러 매체를 통해 공개됐거든요. 자, 그걸 보면은요. 비보호 좌회전입니다. 김은국 씨가 횡단보도에 차량에 있다가 원래 보행자가 지나간 후에 신호등이 빨간불인 상태에서 좌회전을 하려다가 멈춰섭니다. 원래 비보호라고 해도 파란불일 때 가야 돼요. 빨간불일 때는 가면 안 되니까 결국 멈춰선 거죠. 근데 그 앞으로 오토바이가 지나갑니다. 스치듯이 지나갔는데 이 오토바이도 황색 신호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운전자는 다리에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죠. 자, 일단 김은국 씨는 얘기를 했어요. 세게 들이받았거나 운전자가 쓰러졌으면 차에서 내렸을 텐데 그냥 가길래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서 넘어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7일 날 각 언론사로 김은국 씨의 입장이 달린 입장문이 왔어요. 내려서 놀란 얼굴로 멍하니 서 있는 걸 보고 별로 다친 것 같지 않아서 살짝 문 열고 운전 조심해요, 다친 데 없지요 하고 손짓했는데 쳐다보다가 그냥 가버렸다고 전하면서요. 당신은 차에서 내려서 연락처라도 주고받지 않은 것이 실수라면 실수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거는 김은국 씨 아직까지는 주장입니다. 100% 사실은 아니에요. 또 차량 앞부분도 거의 파손이 되지 않고 살짝 스쳤기에 보험회사에 접촉사고 연락을 취했는데 경찰에서 뺑소니 신고가 들어왔으니 조사받으라고 해서 당혹스러웠다. 경찰이 하라는 대로 음주에 마약 검사까지 받았고 이상이 없었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일단 경찰이 조사한 바에 따라도 음주나 그런 건 전혀 없었다는 것은 분명히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쟁점이 발생을 합니다. 바로 합의금. 그 사이에 오토바이 운전자와 연락이 됐고, 이 오토바이 운전자가 김은국 씨한테 고액의 합의금을 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주장입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도 김은국 씨 측이 녹취 파일을 공개했어요. 그 내용을 들어보면요, 오토바이 운전자가 한 내용입니다. 녹취에 포함된 내용인데, 김은국 선생님이 대충 들어갈 돈이 뺑소니 혐의가 적용될 때는 최소 3,500이 들어가요. 그 돈을 저한테 주셨으면 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통화 내용에 대해서 김은국 씨는요, 오토바이 운전자가 3,500만 원에 합의해주면 경찰에서 다친 데 없다고 말해주겠다고 터무니없는 요청을 했다. 그 운전자는 병원에도 가지 않고 경찰 조사도 안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거듭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오토바이 운전자는 또 다른 얘기를 합니다. 이 사고로 오른쪽 정강이가 찢어지는 등 전치 3주의 부상을 당했다고 했고요. 이 사건을 접수한 용산경찰서는 현재 김은국 씨의 혐의에 대해서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구체적인 말을 아꼈습니다. 자, 이 내용이 양쪽이 완전 달라요.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우리가 판단을 하고 받아들여야 될지, 쟁점은 뭔지를 말씀드릴게요. 이 사안에서 가장 큰 쟁점은요, 제가 친분이 있는 변호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봤는데 누가 움직였고 누가 와서 부딪혔냐가 큰 쟁점입니다. 얼핏 블랙박스를 보면은요, 김은국 씨가 멈춰 섰고 그 앞에 운전자가 지나가면서 스칠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 경우는요, 김은국 씨는 서 있었고 오토바이 운전자가 지나갔으니까는 김은국 씨에게는 과실이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김은국 씨가 움직이다가 오토바이 운전자랑 접촉이 있었다. 이 경우는요, 뺑소니 혐의가 어느 정도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차량이 움직이다가 오토바이랑 접촉이 됐으면, 그로 인해서 이 오토바이 운전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면 이거에 대한 조치가 있었어야죠. 이 조치를 취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김은국 씨가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 바로 이 부분을 경찰이 체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움직임이 있었는지. 그리고 움직임이 있었으면은 실제로 그 사고에 의해서 부상이 어느 정도 발생이 됐는지, 추후에 그 부분도 따져서 어느 정도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책정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지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 사안이 당사자가 김은국 씨가 아니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전혀 모르는 자동차 운전자와 전혀 모르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이런 일로 지금 다투고 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쉽게 답이 나옵니다. 서로의 의견이 다르니까 경찰이 영상 보고 판단 내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경찰이 결론 내리면은 아 그렇구나 하면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이 사안도 김은국 씨와 오토바이 운전자의 주장이 전혀 달라요. 지금 어느 한쪽 손을 들어줄 수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경찰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야죠. 그 다음에 김은국 씨의 뺑소니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가 나오게 되면 그때 우리가 판단해도 늦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미 수많은 기사가 김은국 뺑소니 혐의로 입건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김은국과 뺑소니 두 가지 단어가 있는 것만으로 이미 김은국 씨는 적지 않은 이미지 타격을 입었습니다. 참 이게 유명인들이 힘든 게 뭐냐면 그 일이 사실 여부를 떠나서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고발장을 접수하거나 고소를 넣었을 때 일단 고소가 접수는 되잖아요. 그 다음에 경찰과 검찰이 판단해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죠. 무혐의 처분, 불기소 결정이 되잖아요. 그 이전에 기사가 나오면 어떻게 돼요? 그냥 피소가 되는 거예요. 폭행 혐의, 절도 혐의, 강간 혐의로 피소. 이 앞에 주어는 유명한 사람일수록 이미지 타격이 크겠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요. 에이, 아무것도 없는데 설마 그랬겠어? 그동안 우리가 많은 사건을 통해서 생사람 잡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죄 추정의 원칙이란 게 있는 거예요. 어떤 사안에 대한 법적인 판단이 나오기까지 그 사람은 무죄로 봐야 되고 함부로 예단해서는 안 된다. 자, 마찬가지로 김은국 씨 사건 역시 지금 현재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객관적으로 나와 있는 증거들만 보시고 여러분이 한 번쯤은 곱씹어 보지만 결론은 내리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겁니다.